얼마 전에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됐죠.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그 이혼 소송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불러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면 세금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무시 못할 만큼 나올 수 있다는데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저도 뭐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란가? 이거 재산 분할할 때 세금이 별개로 매겨져요? 네, 이제 재산 분할이랑 이혼을 할 때 또 위자료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재산 분할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부가 이제 결혼을 영위하던 중에 서로 공동으로 축적을 했던 재산을 각각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걸 분할을 하는 걸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부부 양쪽에 공헌도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져갈 때는 명의가 바뀌게 되니까 이때는 취득세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재산 분할을 인해서 취득세를 내게 될 때는 세금, 취득세도 할인은 됩니다. 할인이에요, 거기서? 예. 두 번째로 위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위자료는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이제 보상이에요. 그렇죠. 보상금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를 배상받는 일종의 뭐 손해배상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부부가 축적해 놓은 거니까 예. 내 걸 내가 가져간다라는 개념인 거고 네. 위자료는 어떻게 돼요? 위자료의 세금은 어떻게 돼요? 네, 위자료는요, 이제 주는 사람 입장도 있을 테고요, 받는 사람 입장도 있을 텐데, 네. 먼저 받는 사람에서는 이거 위자료를 받을 때는요, 증여에 해당도 되지도 않고요. 위자료는 이제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건 나오지 않게 되는데 네. 대신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내 명의로 바꿔야 되니까 네. 취득세, 지방교육세,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부과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 뭐 1억 원 이렇게 판결 나왔는데 네. 우리 집이 1억 원짜리가 있으니 이 예. 집을 당신이 가져가쇼라고 네. 하면은 명의를 바꿔야 되니까 네, 그때 나오는 취득세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위자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걸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게 뭐 이유를 따져보자면은요, 이제 내가 위자료를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1억 원은 줄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현금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1억만큼의 부동산을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주기 때문에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있는 자산을 팔아서 주게 되면은 그때 양도세가 나오니까 네, 똑같은 맞습니다. 거 아니냐? 예,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이제 그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반대로 이제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그 의무 또는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없어지는 이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으로 봤을 때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다.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뭐 부동산 위주로 갖고 있었을 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반대로 현금이 많은 사람이다. 네. 혹은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처럼 금융 자산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위자료나 뭐 재산 분할을 한다. 그럴 때는 네.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현금이라든지 주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나오고요, 소득세도 안 나옵니다. 뭐 취득세 과세 대상 현금이나 주식은 취득세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도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주식을 팔았다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듯이 조금 전 부동산과 같은 논리로 위자료로 주식을 준다고 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팔아서 줄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네. 권인숙님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세금이 많다고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싸우지 말고 네. 싸울 때 한번 세금도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이혼할 때 이제 재산 분할로 이제 부동산의 명의가 변경이 된다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제 한편 이혼한 다음에 재산 분할한 다음에 부동산을 받았어요. 네. 이걸 이제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취득 가격, 그러니까 내가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요. 부동산을 얼마에 샀는지 이 취득 가격은요. 당초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이에요. 오래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네. 보통 시세가 많이 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1년 전에 이혼을 해서 네. 부동산을 받았는데 네. 이걸 내가 팔았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거를 샀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재산 분할은 그 말 그대로 내가 내 재산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내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취득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당초에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이 이거 판 것 아닙니까? 이런 개념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그런데 또 만약에 너무 많은 재산을 나누게 되면 네. 이거 오히려 증여세로 볼 수 있어요.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요, 그 혼인 기간이나 아니면 재산 형성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서로 뭐 아내랑 남편이 나눠야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이혼 사유를 제공한 남편이 이제 미안하니까 아내에게 전 재산을 다 가지라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적정한 재산을 분할하는 거 이상으로 아내에게 다 준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걸 봤을 때 적정하게 나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초과해서 더 준 거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뭐 반반도 아니고 예. 기여도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에게 다 가져가시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이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재산 분할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과대하거나 아니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이런 세금 피하기 위해서 이걸 재산 분할 이용했다라고 보면은 증여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재산 분할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네, 재산 분할로 위장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뉴스 보면은 위장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세금 덜 내려고. 네. 그러면 이거를 국세청이 잡아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이거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 이혼했다고 판단이 할 때는 이제 사실관계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는 어디로 되어 있느냐, 신용카드 사용은 보통 어디에서 했느냐, 뭐 아니면 병원을 다니면 병원을 어디 이용했거나 약국 위치가 어디냐, 뭐 심지어는 이제 이용하는 주차장이 어딘지 탐문 같은 걸 해가지고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같은 주소였다는 것이 주민등록 초본에 나와가지고 국세청에서는 위장 이혼했다라고 판단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고요. 같은 주소였다고요? 예, 이건 너무 대놓고 위장 이혼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혼을 하고도요, 사실 부득이하게 같이 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이혼은 했지만 주거지가 없어서 예, 각방 쓰면서 우리는 이혼 생활한 거다. 맞습니다. 예,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이걸 국세청이 어떻게 받아주나요? 네, 이혼 같은 이런 가정사는요, 사실은 부부 본인들만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국세청에서 아무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엔 제3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제 가장 이혼, 위장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랑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은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대로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진짜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많습니다. 뭐 예. 집을 구하지 못해서 한 네.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건데 왜 이걸 탈세로 오해하십니까? 또 이럴 수도 있고. 네,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뭐 집을 딴 데로 나갈 수 없으니까는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소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취재한 케이스 하나 얘기 들어보면은 위장 이혼을 하고 나서 네. 교통카드가 계속 그쪽 지역에서 쓰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꼬투리로 잡아서 이게 맞습니다. 또 위장 이혼을 이제 잡는 케이스도 있었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일부러 또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네. 주택 청약할 때 뭐 한부모 자녀 이런 혜택도 보고 맞습니다. 지원금도 받으려고 네. 그것 때문에 결혼율도 좀 이렇게 혼인율이 예. 통계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과세를 할 때 부부 합산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 피하려면은 네. 그래서 이 꼼수들이 있는데 이것도 국세청이 또 열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어떤 빚을 네.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예. 최근에는 그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그 아버지 빚을 이제 대신 갚아줬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고려해야 되겠죠. 네, 안타깝죠.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현행 세법상 이제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는 세금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택을 증여해 주는 거 말고도 이제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것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걸 뭐 다른 의도로 다른 예를 들었을 때는 만약에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을 10억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줬다면 이거는 뭐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갚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10억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라는 거는요. 이 세금은 받은 사람인 아버지가 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내는 거. 네,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건데 빚이 없어진 아버지가 내야 되는데 다만 이 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 경우에는 네. 세금까지도 대신해서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세금까지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받아서 냈다라고 새롭게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사례를 보면은 이제 자녀에게 이제 뭐 아파트를 한 2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증여를 하는데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은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증여세는 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현금으로 6억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6억이 없는 경우가 자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 6억까지도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6억 증여세까지도 다시 한번 또 증여했다라고 봐서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준 집뿐만 아니라 네. 거기 붙는 세금까지 내가 증여를 해줬으면 맞습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나온 대로 만약에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 빚을 한 10년 동안 100억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은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신고를 안 했다고 봐서 각종 가산세 같은 거 다 합해서 최소한 50억 이상의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도 네. 이게 세금이 또 엄청 무섭다. 맞습니다. 이런 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이제 빚 좀 대신 갚아달라면 거기에요. 이제 증여세가 엄청 붙어서요. 그건 안 됩니다. 또 이러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 자식이나 형제끼리 상속받은 재산을 나눌 때 네. 혹시 이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네, 상속 재산을 이제 받을 때는 세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1차적으로는 상속세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고 이걸 나중에 처분을 할 예정이 있다, 양도를 할 예정이 있다고 하면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상속재산 을 어떻게 나눌지 분할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주택 같은 경우를 상속으로 받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상속인에게 주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제일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안 되는 비과세를 이용하는 건데요. 상속인 중에 만약에 무주택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상속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요. 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취득할 때도 취득세도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농지를 상속할 때도 상속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직접 8년 이상을 이제 농지를 경작을 한 분이 농지를 양도할 때는 세금을 최대 2억 원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농지를 상속할 때 농지 근처, 농지 소재지 근처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받게 되면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자식은 이제 농지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주는 게 낫고 어떤 자녀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네. 주택을 주는 게 낫고 네.
디테일 그게 또 세금을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